우리는 연극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줄거리도 인물도 역할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서서 말할 것이다. 관객 모독, 연극에 대한 정지 명령. 언어는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가? 1. 도입. 연극이 멈추는 자리. 이 작품에는 이야기가 없다. 등장인물도 줄거리도 반전도 없다. 배우들은 무대에 나와 어떤 역할도 맡지 않는다. 각본도 없고 무대 장치도 없다. 그들은 그저 말한다. 처음에는 연극이 무엇인지 말하고 관객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건드린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객석을 향한다. 설명은 사라지고 호칭이 바뀌고 마침내 욕설이 등장한다. 배우는 관객을 향해 끝없이 욕을 늘어놓는다. 이 연극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사건은 하나다. 관객이 더 이상 종래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 이때부터 연극은 무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연극은 관객에게서 발생한다. 여기에는 역할이 없다. 대신하는 인물도 없다. 우리는 누군가를 연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서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말을 건다. 이 연극에는 서사가 없다. 배우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하다. 말이 객석을 향해 던져진다. 이 연극에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대가 아니라 관객에게서 발생한다. 관객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보호받지 못한다. 지켜보는 존재로 남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때 연극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르가 아니라 말을 건네는 상황으로 바뀐다. 2. 모독의 시작 그리고 시간의 붕괴. 관객 모독은 말로만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연극이 아니다. 연출에 따라 욕설이 오가고 조롱이 이어진다. 어떤 무대에서는 객석을 향해 물을 뿌린다. 어떤 무대에서는 종이 쓰레기를 던진다. 배우는 사과하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관객은 더 이상 안전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 비싼 입장료를 주고 환대받을 것을 기대하며 들어왔지만 여기에는 환대가 없다.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연극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때부터 관객의 판단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건 역시 연극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즐거움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마음 편히 보고 갈 무언가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우리는 너희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부터 무대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은 분리되지 않는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밖의 세계가 멈추는 일은 없다. 지금 이 시간이 그대로 연극의 시간이 된다. 배우가 욕을 날리고 객석이 놀라는 순간, 그 반응 역시 이미 연극의 일부가 된다. 무대는 연기하지 않는다. 객석도 관람하지 않는다. 연극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연극이 된다. 몰입하지 못하는 감각, 불편함을 자각하는 순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여기에는 무대와 객석 사이에 존재하는, 즉 현실과 연극을 분리해주는 제4의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세울 벽이 없기 때문이다. 3. 여러분에서 너희들로. 그러나 이 연극의 불편함은 욕설의 수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보다 결정적인 변화는 호칭에서 일어난다. 초반의 배우들은 관객을 여러분이라 부른다. 존중의 형식이 남아있는 2인칭이다. 독일어 원문에서 이는 지라는 존칭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극이 진행되면서 이 호칭은 서서히 사라진다. 대신 무대는 관객을 이어, 곧 너희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너희는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 우리가 말하는 건 바로 너희다. 이 순간 관객은 더 이상 형식적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말을 듣는 청중도 아니다. 그저 지목된 대상일 뿐이다. 말의 방향이 아니라 말의 지위가 바뀐다. 작가인 페터 한트케는 관객을 욕설로 모독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존칭을 거둔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다. 여러분에서 너희들로의 이동은 말투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붕괴다. 일은 지금 여기서 벌어진다. 다른 때도 다른 곳도 아니다. 나중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다. 너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다. 이 순간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전부다. 4. 왜 문제인가? 왜 떠나지 않는가? 그러나 이 욕설을 단순히 관객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는 이중의 모독이 겹쳐져 있다. 하나는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을 향한 모독이다. 전통적인 교양, 도덕적 우월감, 비판적이라고 믿어온 태도. 한트케가 겨누는 것은 그 위선과 허위의식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판단은 유보한 채 관객의 권리를 누리려는 기성 관객의 자세다. 너희는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지. 무대와 거리를 두고 보호받고 있다고 믿겠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바로 너희들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너희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욕설은 연극이라는 형식 자체를 향해 있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믿음, 형식이 의미를 보장해 준다는 기대, 무대와 객석이 서로를 보호해 준다는 관습. 관객 모독은 이 오래된 합의를 말로 부수는 연극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모독은 사람을 향해 던져지지만 결국 그들이 갖춘 사회의 형식과 가치관을 겨눈다. 관객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욕설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대해온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이 연극이 문제인 이유는 무례해서가 아니다. 과격해서도 아니다. 문제는 관객이 기대했던 계약이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돈을 내면 즐길 권리가 생긴다는 생각. 자리에 앉으면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 연극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관객은 손님이 아니다. 서비스의 대상도 아니다. 여기서는 지불과 환대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관객은 끝까지 앉아 있다. 욕을 먹고도 불쾌함을 느끼고도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 연극이 던지는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왜 떠나지 않는가? 왜 견디는가? 호기심 때문인가? 체면 때문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했기 때문인가?
관객 모독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관객 스스로 그 이유를 묻게 만들 뿐이다. 계속 앉아있는 상태 자체를 문제로 만든다. 침묵 속에 관람하는 방식.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어왔던 태도. 그 자체가 이미 연극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5. 한특혜의 태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공간. 한특혜의 문학은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문학이 아니다. 그는 언어가 세계를 설명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쉽게 설명해왔던 것들, 너무 익숙하게 이해했다고 믿어온 감각들을 하나씩 흔든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관객 모독은 그 태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동시에 언어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어로 밀어붙이는 작품이다. 우리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다. 태도를 겨눈다. 습관을 겨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전하다고 믿는 자세를 겨눈다. 그것이 우리가 겨누는 대상이다. 이 연극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공연되었다. 이유는 난해함 때문이 아니다. 충격적인 연출 때문만도 아니다. 7, 80년대 한국에서 연극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무대에 올리는 장소였다. 거리에서 할 수 없던 말, 신문에 실을 수 없던 말이 무대에서 발화되었다. 그때 관객은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사람이었다. 연극은 여흥거리이기 전에 태도의 문제였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을 터뜨리는 대리발성 공간이었다. 관객 모독은 그 시기의 감각과 정확히 맞물린 측면이 있다. 6. 지금 관객의 자리. 이 연극은 교훈을 주지 않는다. 해답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관객을 계몽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정리해 주지도 않는다. 이 연극이 하는 일은 하나다. 관객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끝까지 드러낸다. 불편한 것은 무대가 아니라 객석이다. 지금 이 작품은 무대 위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의 자리 그 자체가 관객의 자리다. 떠날 수 있다.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의 선택이다. 너희는 여전히 앉아 있다. 일어나지 않는다. 항의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 역시 이미 이 연극의 일부다. 관객 모독은 관객을 모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1966년 초연 이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작품은 기존의 연극적 요소를 거의 모두 거부하는 파격적인 형식 때문에 즉흥극, 구변극 혹은 언어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 작품에서 말은 더 이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말 그 자체가 사건이 되고 연극의 전부가 된다. 작가와 작품을 향한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 실험은 결국 문학적 성취로 평가받아 스웨덴 할리먼은 2019년에 페터 한트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다. 관객 모독은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의 자리 혹은 화면 앞에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를 끝까지 문제 삼는다. 연극이란 무엇인가? 관객의 위치란 무엇인가? 이 작품은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품 중반에 관객을 향한 2인칭이 바뀌는 문제는 다소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여러분과 너희로 옮겼지만 이는 단순한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아니다. 관계의 거리에 따라 호칭이 바뀌는 순간이며 그 변화는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그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2인칭이 유 하나로 통일되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호칭 변화의 뉘앙스를 언어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혀준다. 여기에는 결말이 없다. 박수도 없다. 설명도 없다. 너희는 아직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